안녕하세요. 세상의 모든 이야기 그리고 세상의 모든 책 세모북의 아이샤입니다. 오늘의 이야기는 일본의 투채널에 올라온 글 중에서 남자친구의 가족이라는 제목의 글입니다. 남자친구의 가족. 나는 25살 때 1년 정도 사귀었던 남자친구가 있었습니다. 좋은 느낌으로 교제를 하고 있었기 때문에 시간이 지나면서 그의 가족들을 만날 기회가 생기고 나를 집으로 초대해줘서 그의 집으로 인사를 가게 되면서 저는 믿을 수 없는 경험을 하게 됩니다. 남자친구의 부모님은 시골에 살고 계셔서 고속도로를 3시간 정도 달려서 도착하게 됐습니다. 여기서부터가 시작입니다. 도착하자마자 인사를 나누고 집으로 들어가자 남자친구의 행동이 급변하는 것입니다. 평상시와는 너무 다른 모습에 난 당황을 하긴 했지만 조금 더 지켜보기로 했습니다. 지금까지의 상냥했던 모습은 온데간데 없고 부모님을 대하는 태도는 건방짐 그 자체였으며 나를 부르는 호칭조차 야, 너 그리고 건네는 대화는 대화가 아닌 명령조로 바뀌어 있었습니다. 그런 그의 행동과 태도, 언어에 대해서 주의를 주고 싶었지만 그곳은 그의 집이었기 때문에 묵묵히 넘어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무언가 이상하다고 느낀 건 오히려 그의 부모님이었습니다. 아들의 그런 막무가내의 행동이 당연하듯 그의 아버지는 더욱 거드름을 피웠고 그의 어머니 역시 나를 무슨 새로운 시녀쯤 되는 듯이 바라보고 있었던 것입니다. 특히 대화 중에 조금이라도 그의 어머니가 원하는 대답이 아니거나 또 본인 의사와 다른 이야기를 하게 되면 즉시 고함을 치고 또 다른 가족들은 그게 전혀 이상하지 않은지 다시 처음으로 자연스럽게 넘어가는 것입니다. 순간 본능적으로 이 집은 위험하다 라는 생각과 함께 1년간 교제해 오면서 전혀 몰랐고 눈치조차도 채지 못했던 내 자신에게 너무 화가 나기도 했었습니다. 나는 왜 이 자리에 왔을까? 후회가 되기 시작했습니다. 나는 그냥 교제하는 남자친구의 부모님께서 나를 보고 싶다고 하니까 가벼운 마음으로 인사를 온 것뿐인데 갑자기 그의 어머니가 결혼하면 이 집에서 살 거지? 라고 하셔서 아직 잘 모르겠어요. 라고 대답하자 그의 어머니의 안색이 바뀌면서 우리 아들과 결혼하고 싶다면 집에 들어와 사는 게 당연한 거 아닌가? 라며 호통을 치십니다. 순간 당황한 나는 너무 놀라 남자친구를 바라보며 눈빛으로 도움을 요청했지만 남자친구는 별일 아닌 듯이 어머니의 의견에 동의할 뿐이었습니다. 세상에. 아니 우린 만난 지 얼마 되지도 않았고 결혼에 대한 얘기는 나누어 본 적도 없습니다. 그런데 상황은 내 마음과는 상관없이 흘러가고 있었습니다. 나는 이제 돌아가면 절대 이 사람과는 만나지 말아야겠다. 다시는 연락하지 말라고 딱 부러지게 얘기할 생각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남자 가까이 사는 친척들에게 연락해서 곧 결혼할 것 같다며 지금 결혼할 사람이 집에 와 있다고 얼른 넘어오라며 여기저기 연락을 하는 것입니다. 상황은 점점 좋지 않게 흘러가고 잠깐이지만 그와 단둘이 얘기할 수 있는 시간이 돼서 저는 혼자 돌아갈 생각으로 미안하지만 오늘 컨디션이 너무 좋지 않아요. 전 이만 먼저 집에 돌아가서 쉬어야 할 것 같아요. 거리도 멀고 늦게 출발하면 힘들 것 같아요. 라고 하자 왜? 도망가고 싶어? 라고 비틀어진 표정으로 얘기하더니 순간 내 팔을 확 잡고 집안 어느 방으로 막 끌고 가는 것이었습니다. 필사적으로 저항했지만 남자의 힘을 이길 수가 없어 그대로 질질 끌려 방에 갇혀버렸습니다. 밖에서 문이 잠기는 소리가 들리고 나는 미친 듯이 소리치고 문을 두드려도 아무 소용이 없어 휴대폰을 보니까 신호가 잡히지 않는 권외로 뜨고 정말 살면서 이런 황당한 일이 얼마나 있을까 싶으면서 순간 멍한 기분이 됐습니다. 작은 방에 갇히고 시간이 얼마 지나자 문이 열리고 그의 어머님이 방으로 들어오셔서 나는 혹시 나를 내보내줄지도 모른다는 아주 작은 희망을 안고
그의 어머님을 조심스럽게 바라보았습니다. 나를 내려다보는 그의 어머니의 입에서 나온 첫 마디는 혼인신고하고 왔어. 옆에 놓을 테니까 가지고 있어. 그러고는 정말 손에 들고 있던 혼인신고서를 던지듯이 내려놓는 것입니다. 나는 이제 더 이상 이대로 있으면 정말 큰일이 터지고야 말 거라고 확신을 거듭하고 말도 안 되는 이야기라고 그 사람 어머니를 붙잡고 난 돌아가야 한다고 소리쳤습니다. 그러자 그의 어머니가 도망칠 수 있다고 생각하니? 이제야 겨우 내가 이 집 노예에서 해방될 기회를 그냥 날려버릴 순 없잖니. 넌 지금까지 편하게 살았잖아. 이제 나도 좀 편하게 살아보자, 응? 라고 얘기하시더니 획 돌아서서 방을 나가 문을 다시 잠궈버립니다. 시간은 점점 늦어지고 해는 기울고 마음이 초조해지고 정말 이대로 있다가는 여기서 꼼짝없이 노예로 남은 생을 살아야 한다고 생각하니까 정신이 바짝 차려지기 시작했습니다. 여기서 벗어나야 한다는 생각을 하면서 그 작은 방을 천천히 둘러보기 시작했습니다. 다행히 작은 가구 뒤에 창이 있는 것을 발견하고 내가 움직일 수 있을 만큼 죽을 힘을 다해서 가구를 옮기고 창문을 통해 밖으로 나와 그 끔찍한 집에서 탈출에 성공한 나는 밤새 쉬지 않고 걷고 또 걸어서 역에 도착했습니다. 그 일이 있은 후 아직도 그에게 연락이 오고 있습니다. 네가 도망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 내가 허락할 것 같아? 이런 내용의 메시지가 오다가 메시지의 내용은 점점 협박으로 바뀌었습니다. 이 일을 겪고 나서부터 나는 혼자 있을 때 큰 공포감을 느낍니다. 그가 언제 집으로 찾아올지 몰라 한 집에 오래 살지도 못하고 이리저리 이사를 다니거나 이사를 해도 집에 있는 시간보다 친구에게 신세지는 일이 많아지게 됐습니다. 변호사와 지원단체의 도움을 받아 그에게서 벗어날 수는 있었지만 가끔 친구들에게 그에게 연락이 왔다고 내가 어디 있는지 아직 찾고 있다는 얘기를 전해 듣거나 우리 부모님 댁 근처에서 그의 모습을 보았다는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전 그날의 기억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다행히 부모님 댁에서 아주 먼 곳에 살고 있지만 그날 이후 사람을 만나는 것조차 두렵고 그에게 내가 사는 곳이 알려질까봐 불안한 마음 때문에 일반적인 사회생활은 거의 불가능한 상태입니다. 이 글을 쓰는 이유는 사람들이 옷깃만 스쳐도 인연이라는 얘기를 정말 많이 하지만 저는 너무 조심하지 않고 사람을 만나서 이런 일을 겪고 나니 정말 사람을 만나는 것이 얼마나 신중하고 조심해야 하는지 꼭 알려드리고 싶었습니다. 언젠가 시간이 더 지나면 제 마음도 지금보다 더 좋아지겠죠? 사람을 대할 때, 사람을 만날 때 너무 가볍게 이 사람에 대해서 좀 판단하고 이런 것들을 조심해야 된다는 이런 좀 메시지가 좀 있는 것 같아서 가지고 와봤습니다. 그리고 제가 지금 코감기예요. 그래서 맹맹하게 콧소리가 나는데 빨리 완쾌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세상의 모든 이야기 그리고 세상의 모든 책의 아이샤였습니다.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은 사랑입니다. 다음 이야기에서 만나요. 감사합니다.